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걸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를 경찰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4번이나 거부해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46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전광훈 목사라고 판단하고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받아왔지만 4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전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의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문제가 된 이른바 개천절 집회 당시 연행된 시위대 대부분이 탈북자 출신이었는데 경찰은 둘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광훈 목사 추가 소환 통보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목사가 친하면으로 잡았습니다. 요즘은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자꾸 있어서 그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와 내가 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지난 10월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예, 친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도 반말로 막말 비슷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참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다가 흔히 뭐 오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좀 오버를 한 건지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발언이 공개 집회에서 나왔고 예. 특히 목사로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한기총에 속해 있지만 전광훈 목사에게 반대하는 한 목사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예. 물론 전 목사가 평소에 막말을 아주 심하게 하지만 저런 발언은 목회자로서 농담도 안 된다며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신성모독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미 한기총은 전 목사가 장악했기 때문에 한기총 내에서 문제 삼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교단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이미 국내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전 목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오늘 경찰은 전 목사를 예전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계속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자 일단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예. 어제 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받게 된 혐의만 6개로 늘었는데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혐의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따져봤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어제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반국가단체 구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이로써 모두 6가지로 늘었습니다. 내란 선동, 폭력 시위 주도, 집회에서 헌금을 거둔 혐의 등입니다. 먼저 내란 선동죄. 4.19 무식으로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의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경원이 총 쏘면 어떻게 해?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손 들어봐. 그 손.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 선동죄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도 입증돼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서 사전 신고 없이 돈을 걷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폭력 시위 주도는 지시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딱 놓고 버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버스를 하여튼 뛰어넘어야 되니까.
경찰은 전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했는데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한기총 측은 폭력 시위는 정광훈 목사의 책임이 아니며 헌금을 거둔 집회는 종교 행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4번 불응한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 나온 것인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 김지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는 4번이나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측근도 자신도 어젯밤까지 출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최근 정광훈 목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주말엔 정광훈 목사 주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또 정광훈 목사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는 오늘 경찰서로 들어오면서 이 수고하는 경찰들을 위해 자신이 출석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본인이야 무슨 말을 하든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6가지 혐의를 오늘 다 조사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집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참가자 46명이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강목을 들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달에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순국 결사단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이 배후에 정광훈 목사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예, 한 가지 혐의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한 12시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에 웃기도 하고 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언론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전 목사는 언론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저희 JTBC를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불법으로 돈을 거둔 혐의에 대해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것이 자신을 표적 삼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 생각엔 전 목사의 발언을 그동안에 뭐 그렇게 많이 빼버린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자주 보도해 준 편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오늘 경찰서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방금 전 오후 5시쯤 중절모를 눌러쓴 한 남성이 이곳 종로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범국민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곳 경찰서를 찾았을 뿐 정광훈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저녁 7시쯤 이곳 종로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측근들은 정광훈 목사를 만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명 모두 따로 불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6가지 혐의 중에 오늘 한 가지 혐의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더 이어져서 또 소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까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는 이 외에도 기부금품법 위반이나 내란 선동죄와 같은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 따로 조사가 필요하고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구속영장 등 추후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엄호에 나서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만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경찰서를 나오자 지지자들이 철통같이 애워쌉니다. 목사님, 불법 시위 주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온 건 지지자들의 폭언과 욕설. 손으로 밀쳐내고 승국 교제 관여하셨어요? 당신이 기자가 거야. 주먹도 휘두릅니다. 전 목사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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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전 씨의 혐의는 총 6가지인데 어제는 개천절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 측은 청와대 앞 폭력 시위는 자신과 관련 없고 폭력 시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 측 지지자들이 경찰서에 나와 취재진에게 폭력을 쓰지 못하게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이 추가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와 톨게이트 노조가 진행 중인 장기 집회 등에서 65데시벨이 넘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또 도로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쌓아놓는 것도 금지됩니다.